네, 안녕하세요. 서울 초등 전문 상담교사 따뜻한 리스너 한혜원입니다. 오늘은 사실 좀 갑자기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특히 예비 상담생님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뭐냐면 지난주에 바로 전문 상담교사 2021년도 TO가 나왔어요. 이제 확정 TO죠. 사실 전 조금 걱정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TO가 조금 작년보다 줄어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투입이 되었고,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예산을 다 저희가 이제 반납하고, 당장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뭐, 그 다른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고민됐던 게, 약간 이런 게 TO로도 나중에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내색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갈수록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조차도 이제 초등교사들 그리고 중고등교사들도 이제 인원을 점점 교원 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아예 이제 대학에서도 교원으로 이제 뽑는 인원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쩌면 이제 이 전문 상담 교사도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인원이 발표가 됐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제가 블로그에 어떻게 올리기도 했지만 서울이 90명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초등이 100명, 중등, 경기 중등은 한 62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인원들도 쭉 나오긴 했는데, 이 인원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로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로 많이 뽑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단순히 기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일단 지금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의 상황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서울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위센터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임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위센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좀 더 거점 기관인 거죠. 학교에서는 위클래스가 있다면은 교육청에서는 위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 거점 기관을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강서 양천 지역에 위센터가 한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서 양천 위센터. 그 다음에 성북 강북교육청에 위센터 한 개 있어서 성북 강북 위센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북 위센터, 강북 위센터, 강서 위센터, 양천 위센터 이런 식으로 위센터가 조금 더 자잘하게 분리가 되는 작업이 올해 이제 진행이 전반적으로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센터가 조금 더 분리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로 오히려 상담교사가 조금 더 소외되거나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원이 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현장에서 담임선생님들이 뭐 이학스터나 또는 줌을 통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잘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토로했던 부분이 바로 생활지도였어요. 이 아이들의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 진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는 체크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아이가 마음 상태가 지금 괜찮은지, 지금 심리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뭐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셨고, 실제로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이 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이들이 더 힘들었다라는 것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상담교사의 역할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또 연장선이죠.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대인관계에서도 애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사이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뭐 사이버로 다른 어려움을 뭔가 아이들이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중고등학교도 물론 아이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게임이나 이렇게 대인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로 이게 조금 더 면밀한 지도와 도움, 보살핌이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이 세워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미 이제 현장에서도 꼭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윗센터를 조금씩 분리하면서 조금 더 이제 약간 핀셋 정책이라고 하는 것처럼 상담교사 역시 우리가 상담을 너무 거점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 상담 인원들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미 과거부터 좀 계획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말로 대인관계에 대한 그리고 아이들이 게임 그리고 사이버 폭력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이 우울한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진 것이 이번 TO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이 TO라는 거는 이 교사를 뭐 5년, 10년만 본다라는 게 아니라 이 교사를 한 번 임용하면 이 교사의 정년까지를 그 나라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생각했다라는 건 이 앞으로도 전문 상담교사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는 저도 이제 좀 블로그에서도 이야기를 하겠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도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힌트를 드렸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실제로 그 시험을 준비하고 면접까지 대비하는데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힌트는 여기까지고요. 이후에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또 한번 소통을 하는 기회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임용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세요.